귀공은 천년 동안 수행을 하다 인간에게 들켜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강철이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되죠. 천년의 노력을 한순간에 잃은 강철이는 그날의 분노를 잊지 못하고 인간에 대한 깊은 증오를 품게 됐어요. 그는 날씨를 조종하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100년 동안 인간들의 농사를 망치며 악신으로 불리게 되죠. 하지만 강철이에게도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바로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것.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신묘한 기운을 가진 소녀 여리를 만나게 되고 그녀가 있으면 용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하게 되죠. 여리는 뛰어난 영매의 능력을 가진 무녀예요. 그녀의 혈통은 대대로 무당의 운명을 이어왔지만 여리는 그런 운명을 거부하고 평범한 삶을 꿈꿨어요. 그래서 안경 만드는 기술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죠. 하지만 여리의 할머니 넙덕은 강철이가 손녀를 노린다는 걸 알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경귀석을 줬어요. 경귀석은 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강력한 물건으로 여리가 강철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였죠. 하지만 넙덕은 용왕굿 중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여리는 홀로 강철이와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1화에서는 강철이가 여리의 첫사랑인 윤갑의 몸에 빙의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윤갑은 여리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검서관 직책을 얻으려 했던 인물이었죠. 강철이는 여리의 경기석을 빼앗아 용이 될 기회를 잡으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윤갑의 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요. 결국 강철이는 윤갑의 몸으로 여리와 함께 한양으로 가게 되고 두 사람은 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2화에서는 여리와 강철이가 절벽에서 떨어진 후 관군에 의해 구출되어 궁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여리는 윤갑의 혼령을 찾기 위해 궁 이곳저곳을 헤매고 우물에서 수살귀와 대면하며 윤갑의 혼령이 팔척귀에게 먹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2화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여리가 우물 안으로 끌려가 죽을 뻔한 순간 강철이가 피투성이가 된 윤갑의 몸으로 그녀를 구해내는 장면이었어요. 여리는 윤갑의 몸에 강철이가 들어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윤갑의 혼령을 되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죠. 한편 강철이는 여리에게 궁이 위험하다며 빨리 떠나자고 설득하지만 여리는 강철이 말을 믿지 않고 계속 윤갑의 흔적을 찾아요. 그리고 궁 안에 음기의 정체가 바로 팔척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3화 예고편에서는 더 아슬아슬한 장면이 나왔어요. 여리가 경기석도 없이 자신의 몸을 미끼로 팔척귀를 불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경기석은 여리의 할머니 넙덕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준 물건인데 그게 없으니 여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 정말 걱정이 됐어요. 여리는 윤갑의 혼령을 되찾기 위해 이렇게까지 무모한 선택을 했지만 과연 그녀의 시도가 성공했을지 아니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됐을지 3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게다가 궁 안의 상황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풍사는 팔척귀를 이용해 원자를 해치고 영인대군을 세자로 올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죠. 이정왕은 여리의 존재와 암컷 경기석의 출처에 대해 점점 의심을 품고 있고요. 강철이는 윤갑의 몸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인간의 오감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여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관계와 갈등 속에서 3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와 함께 상상 속으로 떠나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귀궁 3회 뇌피셜 소설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깊은 밤, 궁 안에 폐허가 된 신당에서 시작돼요. 신당은 오래전부터 버려진 곳이라 잡초가 무성하고 부서진 기둥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신당 안에는 오래된 제단이 남아있고 그 위에는 희미하게 먼지가 쌓인 신물이 놓여 있어요. 신당의 벽에는 퇴색된 벽화가 남아있는데 그 벽화에는 용과 귀신이 싸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마치 이곳이 과거 신성한 의식이 벌어졌던 장소였음을 알려주는 듯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버려진 공간일 뿐이에요. 여리는 홀로 신당 한가운데 앉아 가섭 스님에게 들은 주술을 떠올리며 의식을 준비해요. 그녀는 얇은 한복 차림에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손에는 작은 부적 하나만 들고 있어요. 경귀석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하지만 윤갑의 혼령을 되찾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 불안을 이겨내죠. 여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윤갑 어디 있니? 나를 데리러 와줘. 제발 내가 널 구할게. 라고 속삭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단한 결심이 느껴지죠. 그러자
신당 안의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지면서 그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여리의 영매 능력이 점점 강해지며 그녀의 신묘한 기운이 신당 안을 가득 채우죠. 그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신당의 부서진 벽과 기둥을 타고 퍼져나가요. 여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점점 더 강렬해지며 그녀의 주변으로 작은 빛의 입자들이 떠다니기 시작해요. 그 빛은 마치 반딧불처럼 신당 안을 은은하게 밝히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죠. 여리의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지만 그녀의 눈을 뜨지 않고 계속 주문을 외워요. 하늘과 땅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신묘한 기운이여 나를 이끌어다오. 그러자 어디선가 낮고 섬뜩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그 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 신당의 벽을 타고 메아리쳐요. 여리의 몸이 살짝 떨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주문을 외워요. 그러자 신당 안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갑게 변하며 검은 안개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바로 팔척귀의 기운이 여리의 부름에 반응한 거예요. 안개 속에서 붉은 눈동자가 번쩍이며 팔척귀의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요. 팔척귀는 키가 8척이나 되는 거대한 존재로 얼굴은 마치 그림자처럼 흐릿하지만 붉게 빛나는 눈동자만이 선명하게 빛나죠. 그의 몸은 검은 연기로 이루어진 듯 형체가 계속해서 일렁대며 변형돼요. 팔척귀는 여리의 신묘한 기운을 탐내며 이런 몸주신 오랜만에 보는군. 네가 나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가지겠다. 라고 낮게 중얼거려요. 그 목소리는 마치 천둥이 울리는 듯 신당 안을 울리며 여리의 심장을 쿵쿵 뛰게 만들죠. 여리는 겁에 질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텨요. 그녀는 손에 든 부적을 꼭 쥐며 윤갑을 돌려줘. 네가 먹었다며. 윤갑을 내놔. 내가 널 이곳에서 몰아낼 거야. 라고 소리쳐요. 하지만 팔척귀는 섬뜩한 웃음을 지으며 그 아이는 이미 내 일부가 됐다. 너도 그렇게 만들어주마. 라고 말하며 천천히 다가와요. 팔척귀의 손이 뻗어지며 검은 연기가 여리를 향해 뻗어오죠. 바로 그 순간 신당의 문이 쾅 소리와 함께 부서지며 강철이가 뛰어들어요. 강철이는 윤갑의 몸으로 여리를 찾기 위해 궁안을 헤매던 중 신당에서 뿜어져 나온 음기를 느끼고 달려온 거예요. 그는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마자 여리를 감싸 안으며 팔척귀와 대치해요. 멍청한 무녀, 죽고 싶어? 라고 소리치며 여리를 끌어내리려 하지만 윤갑의 몸이 너무 약해진 상태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해요. 강철이는 윤갑의 몸으로 칼에 찔린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피가 흘러내리고 있지만 여리를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지만 여리를 감싸 안은 팔은 단단해요. 팔척귀는 강철이를 알아보고 이무기 따위가 감히 내 앞에 나서다니 재미있군 이라며 공격을 시작해요. 팔척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기운이 강철이를 덮치려는 순간 여리의 몸에서 갑작스럽게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와요. 여리의 연매 능력이 폭발하며 팔척귀를 잠시 물러나게 만든 거예요. 그 빛은 마치 태양처럼 눈이 부셔서 신당 안에 검은 안개를 걷어내고 팔척귀는 이 기운! 이라며 뒤로 물러나죠. 빛은 신당의 벽화에 닿으며 용의 그림을 비추고 마치 용이 살아있는 듯 벽화가 잠시 빛나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리의 체력이 급격히 소진되고 그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요. 강철이는 여리를 안고 신당 밖으로 탈출하지만 그의 손에 묻은 여리의 차가운 온기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죠. 그는 여리를 안은 채 신당 밖의 나무 아래 앉아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봐요. 강철이는 이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라고 중얼거리며 여리의 이마에 묻은 땀을 닦아줘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죠. 강철이는 문득 윤갑의 기억 속에서 여리와의 순간을 떠올려요. 윤갑이 여리와 함께 바닷가에서 웃으며 너만 있으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강철이에게도 강렬하게 다가오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무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여리의 손을 꽉 잡아요. 같은 시각 풍사는 신당에서 뿜어져 나온 음기를 느끼고 여리가 뭔가를 버리고 있다는 걸 눈치채요. 그는 저 무녀가 팔척귀를 깨우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대비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 라고 부하들에게 여리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풍사는
원자를 해치고 영인대군을 세자로 올리려는 계획을 위해 팔척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열의가 방해가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는 자신의 방에서 독경을 준비하며 이 무녀 그대로 두면 안 되겠어 라고 중얼거리며 음산한 미소를 짓죠. 한편 왕인 이정은 최원우와 함께 암컷 경기석의 출처를 조사하던 중 선대왕이 팔척귀와 계약을 맺었다는 기록을 발견해요. 이정은 그럼 이 경기석은 열의의 할머니 넙덕과 관련이 있단 말인가? 대체 열의는 누구지? 라고 혼잣말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요.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궁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야. 이 무녀 대체 어떤 존재인 걸까? 라고 중얼거려요. 그의 손에 쥔 암컷 경기석은 희미하게 빛을 발하며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 보이죠. 3회는 열의가 깨어나는 장면으로 마무리돼요. 열의는 강철이 자신을 구해줬다는 걸 알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죠.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로 강철이를 바라보며 너 정말 윤갑 아니지? 근데 왜 날 구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려요. 강철이는 나도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이 빌어먹을 인간의 몸이 내 머리를 어지럽히는 거야.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고개를 돌리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열의의 손을 잡고 있어요. 열의는 그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잠시 멈칫하죠. 그러다 그녀는 고맙다 강철 이라고 속삭이고 강철이의 표정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면서 3회가 끝납니다. 자, 여러분 귀궁 3회 뇌피셜 소설 정말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상상하면서도 손에 땀을 쥐고 심장이 두근두근 했어요. 열의가 경기석도 없이 팔척귀를 불러내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다가 위험에 처한 순간 강철이가 그녀를 구해내는 장면 정말 극적이었죠. 특히 신당 안에서 열의의 영매 능력이 폭발하며 팔척귀를 물러나게 하는 장면은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 빛이 신당의 벽화를 비추며 용의 그림이 빛나는 순간 마치 열의가 운명적으로 강철이와 연결된 존재라는 암시 같았죠. 그리고 강철이가 열의를 구하고 나서 처음으로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강철이는 처음에는 열의를 이용해 용이 되려 했지만 이제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모습이 정말 큰 변화를 보여줬죠. 특히 윤갑의 기억 속에서 열의와의 로맨틱한 순간을 떠올리며 그녀의 손을 꼭 잡는 장면 저도 모르게 심쿵했어요. 열의가 고맙다 강철 이라고 속삭이는 장면은 정말 판타지와 로코의 톤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열의가 윤갑의 혼령을 찾으려는 마음과 강철이와의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할지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이번 3회 뇌피셜 소설에서 주목할 만한 떡밥들도 정말 많았죠. 먼저 열의의 영매 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 경기석도 없이 팔척귀를 불러내고 심지어 그 기운을 잠시 불러나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발휘됐잖아요. 이건 열의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거라는 암시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힘이 강해질수록 궁 안에 잡귀들이나 팔척귀 같은 존재들이 열의를 더 탐낼 거라는 불안감도 커지네요. 과연 열의는 이 위험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또 하나 흥미로운 떡밥은 이정왕이 발견한 선대왕과 팔척귀의 계약이에요. 이정이 손에 쥔 암컷 경기석이 열의의 할머니 넙덕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힌트 정말 소름 돋았죠. 이 경기석이 어떻게 선대왕의 손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넙덕과 선대왕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앞으로 이 비밀이 밝혀질 때 또 한 번 큰 반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풍산의 음모도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죠. 원자를 해치고 영인대군을 세제로 올리려는 계획 그리고 열의가 그 계획에 방해가 될까 그녀를 감시하려는 모습까지 풍산과 열의의 대립도 점점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번 뇌피셜 소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강철이와 열의의 감정선이었어요. 강철이가 처음에는 인간을 증오하고 열의를 이용하려 했던 이묵이었지만 이제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특히 열의가 고맙다 강철이라고 말했을 때 강철이의 표정이 흔들리는 장면은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 기대되게 만들었어요. 열의는 여전히 용갑의 혼령을 찾으려 하지만 강철이와의 이런 순간들이 쌓이다 보면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 로맨스 라인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3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나요? 열의가 팔척귀와의 대면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강철이와 열의의 감정선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이정왕이 암컷 경기석의 비밀을 어디까지 파헤칠지 여러분의 뇌피셜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댓글 읽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혹시 이런 장면 나왔으면 좋겠다거나 이 캐릭터에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같은 의견이 있다면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뇌피셜 소설에 반영해 볼게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귀궁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상상하며 기다려볼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